우리는 살아있는 한 모든 감정들은 일어납니다. 누르고 참고, 이 마치 수행의 척도이고 내가 인품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온통 실수투성이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를 비난하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장 뒷전으로,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 자극이 왔을 때는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명상을 하게 되면서 이 흔들리는 자존감에 이 락을 걸었어요. 그러면 안에서 미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뭔가 꽉 찬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이 느낌은 세상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저는 여러분들 꼭 경험하기를 바라요. 네, 그런 질문이 올라오죠. 어떤 방법으로든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척도는 내가 일상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그다음에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그런 그 측정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할 때 제대로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꼭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명상은 어떤 결과보다는 이 과정, 명상을 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의도로 그 순간에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명상의 목적이거든요. 저도 제가 명상 초기에 인도의 어느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친절한가, 그리고 타인에게 또 얼마나 사랑과 친절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척도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변화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수용과 존중과 친절,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그 모든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경험 안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한 모든 감정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들이 여러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누르고 참고 하는 것이 마치 수행의 척도이고 내가 인품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분노나 이런 그 화나 그런 불쾌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수용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불쾌한 자극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의 반응이나 신경계는 그 불쾌함으로 인지를 해야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데에서 벌써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분노는 일어날 수 있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통해서 뭘 알아차리냐 하면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참는 거지, 이 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내가 억누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르면 내가 누를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면. 그런데 이거는 내 심리적 에너지 안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어난 거기 때문에 마치 불처럼 일어났는데 이것이 타야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괌을 지르거나 이런 방법으로만 이것을 이 에너지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화를 인정하고 내가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좀 온화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 메시지 방법으로 당신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서 심장이 뛰고 내가 지금 호흡이 거칠어지고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는 않는 방법이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거칠지는 않지만 화를 내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화가 났음을 인지하고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휩쓸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지켜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표현을 A로 할지 B로 할지 그냥 내가 입을 다물고 이 화를 흘려보낼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를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아까 다른 사람의 화나 이 상황이 주는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릴 때 이 화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보다는 화가 났을 때 내 몸이나 나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 호흡, 여기로 주의를 이렇게 가져오면 내가 화하고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걸 딱 알아차린 다음에 이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 자체는 그냥 일어난 거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막 계속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9박 10일 이런 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주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명상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이 뭐 한 30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일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이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 일어나는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흘려보내고 어차피 이거는 이 조건이 없어지면 또 사라질 일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주의 깊게 내가 일상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명상가다, 명상을 한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순간순간마다 온화하게 주의를 가지는 겁니다. 막 거칠게 주의를 두고 내가 막 너무 칼날같이 뭐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볼 때 아주 부드럽게 온화하게 분별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일상은 좋고 나쁨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온화하게 이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명료하게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저는 가장 좋은 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순간에 그것을 또 발현할 수 있고 명상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마음이 좀 산란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이 있는데 걸을 때는 내 걷는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또는 잠시라도 내 주의를 호흡에 잠깐 두거나
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게 일상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려고 하면 일상의 나의 시간 중에 일부를 뭐 좋은 컨텐츠의 영상을 듣거나 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들을 듣거나 그런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일상 안에 이것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잘 선택해서 활용해서 자주 노출시켜 줘야 정말 일상에서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시간 여유가 났을 때는 뭐 조금 긴 시간 한 30분이라도 내가 명상을 하겠다, 한 10분이라도 하겠다라는 의도를 일상으로 좀 가져오면 이게 이제 박자가 잘 맞아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한 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사실은 자존감이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아요.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자극이, 부정적 자극이 왔을 때는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자존감은 자기가 뭐 잘났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좀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내가 또 좀 활동적이면 활동적인 대로 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가 첫 번째예요. 저는 제가 명상을 하게 되면서 이 흔들리는 자존감에 이 락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좀 단단해져요.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그런 자극이 없을 때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명상 훈련을 반복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조건에 이 외부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내 내면에서 반응하지 않는 의식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이게 나를 방해한다라거나 내가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거를 사실은 명상 훈련이 굉장히 강화시켜 줍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자극이 오더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의식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경험적 내가 아니라 그 경험을 지켜보는, 경험하는 자, 여기가 단단하면 그러면 안에서 미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내면에서 뿌듯함과 그 충족감이 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뭔가 꽉 찬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이 느낌은 세상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외부에서 좀 내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자꾸 해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 인한 나의 마음 훈련을 통해서 이걸 저는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기를 바래요. 우선은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내가 되게 힘들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패턴화된 반응은 자기를 비난하는, 내가 이래야 됐고 뭘 더 해야 됐고 내가 잘못했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자동화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게 하고 오히려 더 그 수렁으로 자기를 더 밀어넣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의 마음,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그러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자기를 봐주는 그런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스스로에게는 이 따뜻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게 되게 익숙하죠.
나는 온통 실수투성이고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따뜻하고 온화한 시선을 내가 보낼 수 있냐.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그것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뭐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떤 순간이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순간 정말 그럴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최선이고 주변의 여러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경험들을 단지 했을 뿐이지, 온전히 모든 경험이 나의 어떤 것만으로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좋아하는 반려견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다르게 느끼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세션을 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대상한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양팔을 마치 누가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안으라고 해요. 이렇게 안는 행위 자체가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라고 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나오는 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안아준 다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최선을 다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이 순간 나는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실제로 이게 몸의 동작이나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런 행위가 단 따스하고 훈훈한 미소로, 시선으로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자주 쌓였을 때 훨씬 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현대는 어떤 옛날처럼 고전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제자로서 그 흐름을 쭉 따라가는 그런 수행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셀프 수행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내가 명상 수행을 시작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것도 또 그냥 휙휙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하는 첫 번째 의도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마음챙김 할 수 있는, 나의 일상에서 깨어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냥 색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빈 공간, 빈 종이에다가 큰 원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 손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색깔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추천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나 의식의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 말은 마치 이제 내가 타인의 그것을 보는 것처럼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림이든 아니면 글로 표현하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일했고 오늘은 이 명상을 통해서 이런 자각이 있었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메타인지적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의 경험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것들을 하게 되면서 명상을 더 지속하게 하는, 일상에서 쭉 이어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저는 이제 지도자 과정을 할 때 6개월간 이 과정을 꼭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어떤 상처도 경험하고, 또 내가 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굉장히 어두운 어떤 상태에 있기도 하고, 이것들을 함께 가야 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또 이것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질문 안에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다, 이것도 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경험을 하고 있죠. 내 의식은 여기 바탕에 있고, 이 경험이 파도 치듯이 이 경험이 올라왔다가 또 지나가고, 근데 그 경험을 잘 들여다보면 생각이 확 일어날 때 그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어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조건이 사라지면 또 사라져요. 지나가요. 근데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또 좋아져야 되는데,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한걸게 또 오르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 순간에 있는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내 몸이나 내 마음 안에 또는 내 세포 안에 이렇게 약간 흔적처럼 남아있던 것들을 이렇게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 의식이 다른 거를 하느라고 주변이 외부로 향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험이 이렇게 나한테 올라올 때 내가 이 경험하는 자로서, 이걸 지켜보는 목격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게 이제 올라오면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피하고 싶죠. 제가 경험했던 거는 내가 지켜볼 수 없을 정도의 강도의 경험들은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목격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이 더 강하게 또는 더 선명하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험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통찰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경험이 내가 아니라 경험하는 자, 그리고 경험을 목격하는 어떤 의식의 상태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어떤 나, 내가 이름을 붙이는 이것이 사실은 실제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경험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이 경험들을 지켜보는 목격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순간순간의 모든 경험들이 의미 없는 경험은 없고, 그 순간 모두 참 온전한 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지속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뭘 해도 금방 변화를 잘 모르겠더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지금 뭔가를 해야 하고 주어진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나를 돌보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가장 뒷전으로 지금 밀어놓는 형상인 거죠. 명상의 힘은 지속과 반복에서 나와요. 근데 제일 이제 효과적이었던 거는 자기 삶에서 자기 돌봄의 절박함이 확 일어났을 때 이걸 확 잡습니다. 그 내가 이제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겁고, 그 다음에 내 지금 이 일상의 삶이 나의 삶을 흔들고 있다, 내가 즐겁지 않다라고 여길 때 사실은 이것을 가장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기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게라도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이것을 하고 있을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나의 어떤 공간이 늘어나고 내가 삶에서 여유가 생기고 미소가 많아지고 그리고 삶을 보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신의 삶의 질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여길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험이 있어야 지속하게 하는 힘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부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좀 지속해 보는 그런 의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를 권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명상을 시작한 거는 저 자신이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아마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 경험을 쭉 해가면서 저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되게 크게 와닿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어떤 아주 작은 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의 고통이나 이 삶의 고통의 짐으로부터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바람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접하고 이런 방법들을 아주 작은 거라도 자기 삶에서 가져와서 자신의 어떤 삶에서 고통은 덜고 더 좀 충만하게 일생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아주 먼지만큼이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순간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나를 오히려 좀 행복하지 않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순간도 있고 또 힘든 순간도 있고 힘들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상태도 있다. 그런데 이거 힘들지 않을 이 중간의 상태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면 그냥 아주 소소한 뭐 꽃을 하나 보거나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지금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캐치하는 순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